50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함께 오셨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미경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상인의 질문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저희는, 신혼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정하시네요. 시장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로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네요. 그 말에 미경 할머니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할아버지는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경 할머니와 정말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나이에 같은 시간 미경 할머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 가능할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구 이상의 무언가 하지만 아직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다음날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네. 할아버지는요? 저는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생각이요? 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게 단순한 친구 관계일까 하는 미경 할머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할머니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드디어 영수 할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 할머니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제게는 특별한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맞는 걸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감정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영수 할아버지와 미경 할머니는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과 편견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수 할아버지와 미경 할머니가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두 사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미경 할머니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검사였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의사 한 분이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미경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가요? 폐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의사의 말에 미경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암인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일단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날 오후 미경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미경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요?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으셨나요? 미경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에 혹이 있다고 해요. 암일 수도 있다고. 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할머니는 그렇게 건강하신데 저도 믿기지 않아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손을 잡으며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만약에 정말 암이라면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곁에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예상대로 초기 폐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수술이 가능했지만 미경 할머니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호가 병실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호야, 엄마가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완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영수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미경 할머니가 좋아하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경 할머니, 어떠세요? 할아버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군요. 민호는 영수 할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민호 씨, 어머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미경 할머니가 끼어들며 말을 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는 내가 부른 거야. 괜찮아.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병과 이 관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미경 할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안 되면 할아버지는 다른 좋은 분 만나세요. 영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함께 늙어갈 계획도 세우고. 미경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두고 가는 게 무서워요. 영수 할아버지는 미경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래요. 이제 할머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수술 당일 영수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병원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민호와 며느리 수진도 함께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수진이 민호에게 속삭이며 얘기했습니다. 여보, 저 할아버지가 계속 여기 계셔야 하나? 가족도 아닌데. 민호가 고민하며.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집에 가 있겠습니다. 수술 끝나면 연락 주세요. 아,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가족끼리 있으시는 게 좋겠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결국 병원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나? 미경 할머니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호가 영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라고 하시네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으셨어요. 내일 오후쯤 되면 면회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씨.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일 후 미경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병실을 찾았습니다. 미경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와주셨네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으세요? 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고 하시네요. 다행히.
하지만 미경 할머니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할아버지, 민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병 치료에 집중해야 하니까. 다른 일들은 정리하라고. 영수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일들이라니요? 할아버지와의 만남 말이에요. 민호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영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호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할머니 건강이 우선이니까.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아직 회복 중이시라서. 알겠습니다. 할머니, 빨리 회복하세요. 저는 이만. 미경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수 할아버지는 미경 할머니의 손을 잠깐 잡고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아버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 할머니는 퇴원했지만 민호의 강력한 반대로 영수 할아버지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공원에 나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혼잣말로. 그래. 이게 맞는 건가? 할머니 건강이 우선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되지.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미경 할머니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길고 외로웠습니다. 2주 후 영수 할아버지는 결국 미경 할머니 집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많이 회복되셨을까? 그때 집에서 미경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엄마 답답해서 못 살겠다. 밖에 좀 나가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휴식하라고 했잖아요. 미경 할머니는 걱정스런 눈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분,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이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경 할머니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미순 할머니 사진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순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경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 내가 할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영수 할아버지는 편지 한 장을 써서 미경 할머니 집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미경 할머니께 할머니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당분간 만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영수 올림. 다음 날 아침 미경 할머니는 문 앞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미경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그리워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마와의 싸움, 가족의 반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경 할머니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민호야, 엄마 이제 많이 나아졌잖아. 밖에 좀 나가면 안 될까? 엄마 아직은 이르다고 의사 선생님이. 민호야,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갇혀서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민호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화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너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분이 얼마나 그리운지. 미경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같은 시간 영수 할아버지도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미경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되셨을까?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과연 이들의 사랑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어도 사랑이란 건 찾아와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